화재로 인해서 횟집 안쪽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일가족 4명이 모두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20분경 가평의 한 동네에 울리는 긴급한 목소리, 거대한 화염이 횟집 하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서 빨간 불을 겨울오는 것만 봤지 뭐 연기하고 그럼. 앞쪽 유리를 깨니까 화염 방사기 쏘듯이 이렇게 불꽃이 도로 쪽으로 확 나왔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쓰나미 같아요. 화재 발생 최초 신고 후 약 6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는데요. 자, 결국 소방대응 1단계 발령 후 약 3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데요.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선 화재를 유발한 요소 중 하나는 샌드위치 패널로 보인다는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란 두 겹의 금속판 사이에 단열재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건축 자재를 말합니다. 단열 성능이 좋고 가볍지만 일부는 불에 취약한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결국 이번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출입구인데 지금 추모하는 꽃다발들도 보이네요. 횟집 내 단칸방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추모의 꽃다발로 표현했는데요. 전화가 왔어. 불이 났다고. 여기서 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가는 것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꽃 하나 놔주려고. 횟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아우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진짜. 아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 다 물어봐도 다 착하다 그러고. 착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저랑 하고 저 없을 때 서프라이즈 왔다고 이제 책상에다 편지 써놓고 선물 넣고 가고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너무 착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어디 갈 때 동생 항상 챙겨서 손 꼭 붙잡고 다니고. 선하고 성실하던 일가족이 겪은 거대한 사고에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불길 속에서 이들을 구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칸방에서 이들을 구조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대체 어떤 이유로 구조 작업에 1시간이나 소요된 걸까요? 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도착해 보니까 이제 건물 중간 부분에서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진입로가 막힌 거예요. 적치물을 제거하면서 공간 확보, 통로 확보하면서 그렇게 좀 화염 및 농염이 가득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 요인이 좀 많았습니다. 횟집 내부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향하려면 복잡한 구조를 지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일가족이 있는 방으로 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네. 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문 하나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고1짜리 여학생이 저랑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고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연락을 하는 아이라서 걱정이 돼서 12시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네, 안 받았고 네, 그리고 아마 안쪽에 있어서 불이 난 거를 빨리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집 구조상. 네. 불이 나길래 전화를 했지. 우리 와이프가 했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어. 근데 너 어디냐 했더니 여기 방이래. 그럼 뭐하냐? 왜 안 나오냐? 그때 못 나가겠대. 뜨거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지. 여기도 뜨겁다는 거지. 이쪽으로 나와도 못 나오겠다는 거지. 뜨거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지. 어쨌든 어머님이 통화가 됐었군요. 그렇죠. 43분, 45분까지 했다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고 있다니까. 불길로 인해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버린 일가족. 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작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거는 창문이고요. 이거는 문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못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나오랬더니 여기도 막혔다는 거야, 자기네. 창문에 방범용 창살을 설치해 탈출이 어려웠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이 사면으로 에어싸여 있어가지고
지 팀장이 한 바퀴 360도 회전했지만 좀 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50cm가 건물과 건물의 틈새가 있었지만 그렇죠. 거기도 그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틈새로 이제 겨우 나와서 고립되신 분들 위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더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단칸방 이격거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다른 건물들의 이격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른 진압이 없었다면 불길이 언제든 주변으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물이 밀집돼 있는데요. 건물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일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간 띄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법규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은 또 다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평군청에 화재가 난 횟집의 이격거리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가평구 건축 조례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에 띄어야 하는 거리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건축물은 이제 근생이어가지고 0.5m 이상 띄게 돼 있거든요. 50c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일가족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던 간격. 예. 자, 그렇다면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여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5m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인접 건물로 만약에 취약 건물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5m라도 또 붙습니다. 이게 땅값이 있으니까. 네. 이번 횟집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월에 발생한 인천공단 대형 화재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자, 공장 내 콘센트 합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접 현장을 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76개의 공장이 불타 재산 피해만 32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약 11시간 만에 진압된 화재. 불길이 확산된 이유는 바로 공장 간 좁은 이격 거리 때문이었는데요. 약 1년이 지난 지금 공장 단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저희가 공단을 직접 찾아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화재의 흔적보다 새 공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복구율 얼마나 돼요? 많이 복구됐어요? 일부 좀 되긴 많이 됐어요. 저 앞에 것도 새로진 거고. 한 50% 정도는 됐나?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자, 알고 보니 작년 공단의 위치와 규모 그대로 똑같은 공단이 재건축됐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작년 공단과 똑같은 공단이 지어진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은 공간을 필요하시는데 이분들이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최소로 1m 공간 정도밖에 안 나오죠. 옆에 건물하고 내 건물까지. 온갖 전기 설비를 다루는 공장에서 작년과 같이 2, 3m도 안 되는 간격으로 지어진 공장들.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도 상당히 비좁아 보이는데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존 있는 그냥 그대로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번 보려면 또 그런 화재가 또 날 확률이 높죠.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통로가 별로 없어요. 사각으로 짜놓은 블럭이라 그러나 블럭들이 좀 크다 보니까 소방차가 오면 접안을 못 하는 거지. 안쪽에 이런 안쪽에 만약 불이 나면 뭐 헬기 오기 전에는 막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없이 허가가 난 새 공장들의 이격거리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 간격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없어요. 주거 지역이라면은 1조건이라든가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는 조건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안 받고요. 오로지 받는 법적 기준이라고 하면은 민법상 요구되는 인접대지 다른 사람 땅에서의 반메터 50cm 이격 이 기준만 있어요. 게다가 가평 횟집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패널로 재건축이 됐다는데요. 난연 상급이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 하도 불에 약하다 보니까 난연 2급 이상부터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 화재로 인해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단계 위쪽 화재 예방이 되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재현된다면 이번 가평 화재와 마찬가지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비극적인 반복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입문도 창문도 있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참 마음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건물 간 간격이 너무 좁아서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가깝다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법적으로는 이 건물 간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의 경우에 집을 지을 때 옆집과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최소 거리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cm, 그리고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든다면 1m만 떨어져도 허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땅값도 비싸고 아무래도 도로의 폭이 좁다 보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소의 거리만 지켜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에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경보기 그리고 대피로와 같은 소방 시설을 강화해야만 허가가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거리 대신에 어떤 시설을 안전의 어떤 보장을 어떤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소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은 잘 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소방 안전 설비 설치를 해야지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완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